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괴상인데요. 이 책은 주역에 관심이 많고 주역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주역의 전모를 파악해 핵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괴상과 함께 주역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괴상을 일상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들려주며 주역 공부를 통해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매력이라는 힘. 매력은 흔히 육체나 외모 등에서 나오는 힘인데요. 하지만 인간의 매력은 몸에서 나오는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데 이는 미모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날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출세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쑥쑥 성장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 우선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나 노력 말고도 사람을 출세시키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매력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끌리는 힘으로 매력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세가 빨라지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어 어렵지 않게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력 없는 사람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매력 있는 사람일 텐데 어째서 딱 부러지게 매력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 드물어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력이란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항상 풀죽어 있는 사람은 영 보기 싫습니다. 즉,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왠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요. 매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와 상관없이 그 중심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은 힘이고 또 힘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는 법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것도 힘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공자는 인간의 품위 있는 자세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힘이 없으면 인간은 품위가 없고 행동이 경박하게 됩니다.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척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진정 힘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의 마음.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요. 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자는 기운을 감추고 있건만 숨어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무술의 고수도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고수는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로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원래 이렇습니다.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몹시 부산스럽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실은 내면 세계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사자나 무술의 고수 그리고 학문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도사린다는 말은 때가 아닐 경우 자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다고 아무 때나 불쑥 나서면 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그에 걸맞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낭비되지 않고 그 힘은 점점 더 쌓이는 법입니다. 사람이 집에서 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건만 집 속에서 휴식함으로써 그 힘을 더욱 키우고자 함입니다. 운명을 대하는 자세. A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친구 몇 명과 낚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직장인이지만 휴가를 내기로 했고요. A씨는 즐거운 기분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여행하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내가 갑자기 반대해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면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로써 여행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A씨로서는 완전히 헛김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낚시 도구를 집어던진 A씨는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혼자 술을 마시며 화를 냈습니다. 에이씨 짜증나. 이런 놈들이 친구라고. A씨는 하루를 이렇게 지냈고 다음 날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아주 흔합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매번 화를 내거나 낙심합니다. 일이 꼬이는 것, 잘 되다가 망가지는 것, 배신당하는 것,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등 이런 일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화가 나서 심장이 떨린다,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술을 퍼 마셔야겠다 등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일이 척척 풀리고 기대했던 대로 미래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A씨는 당초에 앞날을 믿었습니다.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근거로 미래가 꼭 그렇게 된다고 확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믿었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고 슬퍼했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미래란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실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정해놓고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측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예측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면 아, 이게 미래구나. 어제는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란 궁금함의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오면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로 끝나야 합니다. 다른 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미래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면 아, 이것이구나 해야지 싫다, 좋다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일 뿐입니다. 운명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것으로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으면 떨어졌군 하고 끝내야 합니다. 운명이니 어쩌겠습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나타난 운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버스 떠난 다음에 발을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있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운명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이는 법입니다. 운명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법입니다. 미래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미래를 확신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사람의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보겠다는 뜻으로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람은 항상 스스로와 싸웁니다. 수능이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비축하는 행위로 수능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입니다. 드넓은 땅을 접하면서 항상 수능의 덕을 일깨워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고니지 괴상에 대하여 운명에 앞서면 혼미하고 순응하면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넓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직업으로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행상으로 40여 년간 고무줄을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40여 년간 거리에서 자잘한 물건, 요술장비, 구두주걱, 열쇠고리 등을 팔았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질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40년 이상 칼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마도 평생 그 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한 가지 직업으로 오랜 세월을 일관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평생 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천직은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놓치기 싫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한번 일자리를 선택하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람은 본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다른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가능성 낭비일까요? 지금이 최선이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란 그것이 최악이 아닐 경우 성공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대기업에 입사하여 평생 월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로써 편안히 살 수 있으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쯤 실업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더 좋을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해야지 최악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나의 실력이나 운명을 따져볼 때 최소한이 아닌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못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해본 것은 겨우 지금일 뿐이고 대부분은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도 못 해보고 생각도 못 해본 세계가 무수히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일을 할 방법을 모르고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무엇을 선택할 충분한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년기가 되면 재빨리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만일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여유를 부리다가는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뒤에서는 더 어린 사람이 사회에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일찍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미래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처음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날 성공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일찍 자리를 잡은 사람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칠 뿐입니다. 그래서 나쁘거나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은 원리상 옳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번 안전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처량하다면 처량한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못 해본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선택해 보지 못한 세계는 무한히 다양하여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 성인이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라라고 가르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넓고 넓은 세상, 지금보다 나은 세계를 꿈꿔야 합니다. 꿈이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새로운 일에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두고 연구를 쉬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지나치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는 무한한 공터를 무엇에 쓸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지내면 이는 분명 인생 낭비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괴상을 통해 만물의 변화 원리를 찾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역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